여러분, 저는 최근 한 통계를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비 당뇨 환자가 무려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 확진을 받은 환자만 해도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당뇨라는 무서운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숫자가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 거의 절반이 당뇨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당뇨와 맞닥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올라간 상태가 아닙니다. 높아진 혈당이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머물면서 서서히 혈관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병, 뇌졸중, 실명, 신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이 혈당 수치보다도 이 합병증 때문에 고통받으며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끼니를 겨우 때우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배불리 먹습니다. 돈이 있으니 더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은 만큼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문명의 편리함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과식과 운동 부족이 만나서 남은 당이 혈관 속을 떠돌고 이것이 수년간 쌓이면서 결국 당뇨라는 이름의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천만 명에 달하는 당뇨 환자와 예비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혈당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려주면서도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야말로 당뇨를 예방하고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해답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음식 중에서 단 하나,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혈당 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당뇨 환자들의 삶을 지탱해 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400만 명의 예비 당뇨 환자와 500만 명의 당뇨 환자, 즉 2천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과일입니다. 지금 당뇨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또는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되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과일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일은 당뇨 환자라면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과일이 뭐길래 당뇨 환자와 예비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걸까?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당화지수, 즉 GI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볼 때 단맛이 강하면 혈당을 확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걸 보면 아 달다, 이건 혈당에 나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고구마의 당화지수는 60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구마보다 훨씬 덜 단 감자는 당화지수가 95나 됩니다. 즉 고구마는 달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감자는 덜 달지만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바로 이것이 당화지수의 함정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달다, 안 달다가 아니라 그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느냐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 대응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내성이 생겨 당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달콤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완만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게다가 이 과일에 들어있는 섬유소와 영양소가 혈관을 보호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동시에 도와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당이 올라가는 그 순간 자체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은 올라갑니다. 심지어 단백질을 먹어도 혈당은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높은 상태로 머무느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은 충격을 받고 이 과정이 쌓이면 결국 혈관이 손상됩니다. 바로 이것이 당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2천만 명의 당뇨 환자와 예비 환자들에게 제가 강력히 권하는 겁니다. 이 과일은 달콤하면서도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고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들릴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과일을 꾸준히 드신다면 당뇨와 싸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과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왜 제가 수많은 음식 중 굳이 이 과일을 강조하는지. 지금까지는 원리를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과일이 구체적으로 왜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과일의 정체를 공개해야겠죠? 바로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는 너무 달아서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당의 90% 이상은 과당이고 과당의 당화 지수는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포도는 맛은 달아도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도의 당화 지수는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혈당 때문만이 아닙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자체가 아니라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이 따라오는 겁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바로 이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포도는 껍질과 씨앗까지 함께 먹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고 씨앗에는 혈관 건강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포도를 드실 때 꼭 껍질과 씨앗까지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포도를 먹으면 그래도 혈당이 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입니다. 포도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무리하지 않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수박 같은 과일은 어떨까요? 수박은 포도당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과일이라도 당의 구조와 비율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를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혈당 관리, 혈관 보호, 합병증 예방까지 동시에 챙겨주는 과일. 바로 포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열알 안팎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보다는 간식처럼 공복이 아닐 때 드시면 혈당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1,400만 명의 예비 당뇨 환자와 500만 명의 당뇨 환자, 즉 2천만 명의 당뇨인들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당뇨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지요? 왜 제가 수많은 과일 중에서 굳이 포도를 강조했는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당뇨와 싸우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도가 왜 당뇨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과일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도움을 주는 과일이 있는 반면 반대로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과일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좋은 과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와 함께 추천할 수 있는 과일은 바로 단감입니다. 단감은 달지만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와 마찬가지로 과당의 비율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단감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과일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작은 열매들은 당지수도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시력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 하나가 시력 저하와 실명인데 베리류는 이 위험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는 수박, 달콤하고 맛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포도당의 비율이 높아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두 조각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순간 혈당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당지수가 상당히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간단히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는 좋지만 당뇨 환자가 꾸준히 먹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은 어떨까요? 사과와 배는 당지수가 중간 정도입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기보다는 반 개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일을 절대적으로 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포도, 단감, 베리류는 당뇨 환자에게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수박, 잘 익은 바나나, 그리고 당지수가 높은 열대 과일들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올바른 과일은 당뇨 관리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포도를 비롯해 단감,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반면에 수박이나 바나나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일을 현명하게 고르는 순간 혈당은 안정되고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당뇨 환자의 식탁에서도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당뇨라서 단 건 전혀 먹지 않아라며 무조건 모든 과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저는 사과도 안 먹고 배도 안 먹습니다. 과일은 입에도 안 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혈당 기록을 보면 오히려 불안정하고 생활의 질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을 아예 끊어버리니 자연스럽게 단맛에 대한 욕구가 폭발해서 결국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떡, 빵, 아이스크림 같은 더 위험한 음식으로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은 순식간에 급상승합니다. 무조건 참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였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나는 이제 평생 과일은 안 먹는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라 결국 밤마다 몰래 아이스크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가족분이 눈물을 머금고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과일을 끊을 게 아니라 올바른 과일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것이 바로 포도와 단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후 포도를 하루에 몇 알씩 나누어 드시며
달콤함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고 혈당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였는데 손주와 함께 여름에 수박을 드셨습니다. 수박은 건강한 사람에겐 큰 문제가 없지만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수박 한쪽만 먹어도 혈당이 20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후 과일을 먹을 때마다 선생님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박은 피하시고 포도와 단감을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분도 그때부터는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면 삶은 힘들어지고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알고 올바르게 먹으면 혈당도 지킬 수 있고 삶의 즐거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단순히 수치를 관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맛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과일 선택입니다. 포도, 단감, 베리류 같은 과일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반대로 수박이나 잘 익은 바나나는 여러분의 혈당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결국 수치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비 당뇨 환자가 1,400만 명, 이미 당뇨 확진을 받은 환자가 500만 명,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이 당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단순히 조금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심장, 뇌, 눈, 신장 같은 중요한 기관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당뇨의 진짜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단맛을 피하고 무조건 참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삶은 즐거움을 잃고 결국 폭발하듯 더 나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진짜 해답은 올바른 음식을 알고 그것을 현명하게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한 포도, 그리고 단감,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당뇨 환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함을 느끼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혈관을 보호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과일입니다. 반대로 수박이나 잘 익은 바나나는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두려워만 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뇨 환자도 행복하게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도를 비롯한 올바른 과일을 기억하고 매일의 식탁에 지혜롭게 올려놓으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고 합병증을 막고 무엇보다 삶의 기쁨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2천만 명의 당뇨 환자와 예비 환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포도 한 알, 단감 한 조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 대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올바른 과일을 먹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